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서울역 등 전국 3,500여 곳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사전투표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투표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나요? 네, 이곳 서울역에선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이곳 투표소는 아직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는 전국의 3,500여 곳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들에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렇게 투표용지 2장이 주어집니다. 비례대표 용지가 48cm로 역대 가장 길어서 투표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 절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기할 때부터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체온 검사를 거쳐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발열 검사 뒤에는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껴야 하고 선거 사무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도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선관위는 자가격리자들이 4월 15일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 꼭 투표소로 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5만 명을 넘어섰고 뉴욕주의 하루 사망자 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죄수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주의 하루 사망자는 799명으로 전날에 이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사망자는 7,000명을 넘었는데 9.11 공격대의 희생자 2,7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The highest number ever. It's gotten to the point, frankly, that we're going to bring in additional funeral directors. 그나마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최저치를 기록해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나 하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폭증한 뉴욕시에서는 19세기 때부터 무연고 시신을 매장했던 한 섬에 날마다 수십 구를 매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망 원인이 전부 확인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5명과 교도관 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죄수들이 교도소 내 뜰에 몰려 나왔습니다. 교도소의 특성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And you don't eat in the chow hall because the last time he was in there, they were sitting 2 men to a table that were less than 3 feet apart. There's no social distancing. 새로운 진원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수도 워싱턴 DC는 식료품점에 드나들 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Grocery stores must post signage that instructs customers to do such things as wear a face mask and to shop quickly and alone or with family members. 한편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TF의 파우치 박사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억제 조치를 다 취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제 전망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실제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용 기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나쁠 것이라던 지난달 전망보다 더 암울해진 겁니다. IMF는 지난 1월 당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오른 3.3%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숫자는 완전히 뒤집혀 이제는 IMF 189개국 가운데 170개국 이상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최악의 실업 사태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은 661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6만 건 줄긴 했지만 3주 연속 역대 최대 증가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1,680만 명이 실직했고 미국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2천만 명이 실직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이 13에서 14%까지 높아졌을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던 미국 고용시장은 113개월 최장기 호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과 가계, 지방정부에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실물 경기에도 직접 자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긴급사태 선포가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아베 총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일본에선 긴급사태가 선포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선 하루 최다인 1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긴급사태에서 빠져있는 아이치현은 아예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県としての緊急事態宣言を発出をいたします。厳しい状況を踏まえ、一段とステージを上げて 긴급사태 선포 직후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가 72%였지만 선포 시점은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강제력도 없어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接触を7割とか8割とか8割5分にするとかっ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わけ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아베 총리가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失敗だったらどういうふうに責任が取りますか。最悪の事態になった場合、私たち責任を取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총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東京がニューヨークみたいになる可能性があるなと。徹底的な PCR の検査を行っていると。韓国のやり方っていうのを真似るのであれば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위해 일부러 낙관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고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한 데 이어 어제는 39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이 40명 아래로 떨어진 건 49일 만인데요. 하지만 해외 유입은 계속돼 일일 국내 발생 건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에서 4살 남자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어제 오후 5시쯤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아동은 지난 8일 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귀국했는데 같이 입국한 아버지도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는 아니었어요. 아빠하고 아기는 병원에 이제 같이 입원해 있는 거죠. 인천에선 미국 뉴저지에서 지난 7일 돌아온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원에서도 영국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 환자들의 수도권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0시 기준 공식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9명 늘어난 1,423명. 신규 확진 환자가 4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0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집단 감염이 줄었고 산발적인 지역 감염도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입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공항 입국 검역 과정에서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는 모두 23명. 같은 날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 16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도 해외 유입이 아직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이 감소 중인 지금
감염 확산을 더 확실히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 3명이 더 숨져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 꽃가루가 날리고 있죠.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진달래나 개나리, 벚꽃과 같은 봄꽃이나 민들레 씨앗류가 아니고요. 참나무, 소나무 등 수목류의 꽃가루인데요. 매우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무의 꽃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콧물이 흐르면서 기침과 재채기가 나오고요.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과 발진이 일어나며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눈곱, 충혈 등 결막염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알레르기 증세를 막으려면 꽃가루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최선인데 외출하기 전에는 일기예보를 보듯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확인하고요.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날에는 마스크와 안경,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창문을 닫아두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식염수 등으로 주기적인 코 세척을 하면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